2020년 9월 14일 수요일 오후 11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병원 원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 카톡을 받고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유튜브로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참 빈약합니다. 조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편집 기술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 아마 내 아들이 내 주위에 같이 있으면은 내가 바로 배웠을 건데, 이제 아들은 저 대전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나주로는 회사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래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정말 그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 사람이 지금 김대기 그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사람도 내하고 나이가 1956년 잘레비 뛰고, 그 다음에 저 윤창중 씨라고 이분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당의 윤리위원장 그 이철성이 딸 그 이양희 씨도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뭐 손석희 씨도 내하고 동갑이고, 또 최재형이라고 저 감사원장 하다가 이번에 종로에 국회의원 되신 분, 이분도 내하고 동갑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윤창중 씨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8시에 시작하니까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아침에만 4시간 반 그 자료를 준비를 해요. 그 1시간 한 40분 정도 그 윤창중의 칼럼 세상이라고 윤칼세, 그거를 이제 한 1시간 40분, 그러니까 100분 하기 위해서 아침에만 4시간 반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윤칼세 TV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이분은 국제 정세는 이야기를 안 하고 국내 정세를 그 모든 안테나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방면에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한 4시간 반, 그래서 이제 한 100분 정도 강의를 해요. 그분은 그런 전문가단 말이에요. 아마 근데 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하는 건데, 이것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차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한 걸 내가 다시 이제 보는데 보면은 실수가 많아요. 꼭 실수가 한두 개가 나온다. 한두 개가 아니죠. 보고 나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 숫자도 틀린 것도 있고 연도 틀린 것도 있고, 이야, 그 진짜 막 틀린 게 많아요. 그걸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미안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궁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가면은 이제 백궁소원석을 내가 반드시 들렀다고 오는데, 거기에 가면은 가끔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잘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럼 내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 참 미안습니다. 그래요. 나는 항상 그 미안합니다. 그럽니다. 송구스럽다고.
그 내용이 알차지도 못한데, 예, 그래 봐주시니까 너무 미안타는 말을 내가 좀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 내가 알고 있는 저 부산에 이제 어떤 그 우리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우리 같은 당원님이 있어요. 이분도 2020년 21대 총선에 그 당시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 당시에 16명이 16명인가? 하여튼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 그 아드님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그 강정산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강정산을 공부했다는 분은 더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같은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중에서도 대순진리를 했다거나 무슨 뭐 또는 이제 여하튼 그 강정산을 공부하셨던 분, 그러면 저 태울 줄을 알거든요. 딱 보면 이제 알잖아. 태울 줄, 이거는 뭐 강정산 했다 그러면 태울 줄을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난 좀 과장이 심한데 하여튼 뭐 실제 과장을 심하고 안 심하고를 떠나가지고 늘 태울 줄을 읽거든요. 강정산을 믿으시는 분들. 이제 대순진리에서는 태울 천상원군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 지하도래 훔리 합리 사파 요래 읽고, 또 딴 데는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 지하도래 훔리 합리 사파 이래 읽는다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 주문이고, 그 외에 칠성경, 오주, 24절우, 뭐 운장주, 뭐 서전서문까지 이렇게 읽으니까 딱 보면은 딱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하셨구나. 그러면은 선천우천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복희 8개, 문왕 8개, 이제 그 정력 8개,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니까 딴 분보다는 더 가깝잖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게 자기 아드님이 변호사고, 그런데 이제 그 2017년 3월 1일 날에 이제 그 해운대 백스코에서 총재님께서 국혁대를 내렸어요. 그 당시에 2017년 3월 1일 날에 국가혁명연대인가 뭐 그걸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이제 허사모 회장님이 김영철 기장에 계시는 분, 그분이 허사모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석 고문님 이태원 수석 고문님이 그때 참 부산에 있었고, 그때 갑자기 부산에 그 고문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때 하고 부산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한 달 뒤에 4월 초에 대구에서도 했다고. 대구에서 할 때 이제 그때 최사랑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당원님이 자기 아들을 대구에 데려갔다고. 변호사님을 데려가가지고 총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우리 아들은 데리고는 안 갔고 나는 내 혼자만 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좀 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도 이제 우리 뭐 아들한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뭐 많이 알리죠.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조금 전에도 보내면서 내가 한 기억이 나서 내 좀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
2014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8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한전 부지 그 서울 그 강남에 삼성동에 한전 부지가 있다고. 한전 부지가 땅이 그 당시로 공시지가가 한 1조 얼마? 그런데 이제 현시가는 공시지가보다는 더 많으니까 한 3조 정도 됐는가 봐요. 공시지가는 1조 원이 좀 넘고 실제 시가는 한 3조 원 정도 됐는데 그것을 이제 그게 국가 이제 정책상 뭐 나주로 이사를 가야 되는가 봐요.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뭐 조단이니까 그 입찰을 이제 현대하고 삼성이 이제 붙었는데 현대 정몽구 회장 측으로 봐서는 그 땅을 이제 반드시 이제 사야 될 입장인가 봐. 그래가지고 또 삼성에서도 그 한전 부지 땅 옆에 또 삼성이 사놓은 그 땅이 있다고. 그래 그걸 같이 사버리면은 훨씬 넓어지고 좋으니까 또 사고 싶어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입찰을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써낸 사람들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래 이제 물밑 작업을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이제 그게 삼성에서는 한 7조에서 한 8조 정도를 적어낼 거다. 그렇게 소문이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정몽구 회장은 막 안전빵으로 10조 원을 써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삼성에서는 4조 7천억 원을 써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5조 원만 써내도 되는데 한 10조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정몽구 회장 보고 말이지,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닌가 이랬더만은 어차피 이제 한전은 공기업이니까 막 비싸게 주고 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털어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가가 지금 현재 그 가치로 하면은 한 14조 정도 된다 그래요. 10조 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현재는 14조 원이 되고, 거기 이제 그 204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8년 뒤에는 한 300조 정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매년 올라가는 그 이제 땅값 오르는 그 율이 있다고. 율이 한 13% 정도 올라가는데 그 비율로 해서 통계를 내니까 한 300조 원은 될 것이다. 한 18년 뒤에는 막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뭐 10조 원이 14조 정도가 됐으니까. 그걸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그걸 보냈다고. 내가 자료 2개를 보냈어요. 그걸 또 우리 국가혁명당 그 카톡방에는 내가 올려놨다. 저 허성정 경남도당위원장님께서 관리하는 그 방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2개 올려놨다. 보시는 분은 보고. 그 내가 왜 이제 내 아들한테 이제 그걸 보냈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보내면서 내가 이제 간단하게 그 글을 적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말이에요. 현재까지 허경영 그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드물다고.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알아보는 날이 가까워진다. 알아볼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그 강남 그 삼성동 거기에 그 땅이 지금 한전 부지 그 땅이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그 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16 혁명이 일어날 때 한강에 철교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 아, 나 그 5.16 혁명이 일어날 때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제 강남에서 저 서울시로 들어오려면은 한강 다리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강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 5.16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많이,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그 땅값이 얼마나 됐을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거기 뭐 논이고 밭이니까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 됐는가 모르겠네. 10만 원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10조 원, 지금 14조 원, 앞으로는 300조 원이 아니야. 마찬가지라고.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한전부지 땅을 10만 원 주고 산 사람하고 같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거기 좀 있으면 300조 원이 된단 말이야.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정회원 등록한 것을, 이것을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총재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회원 등록을 했다는 거, 이거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졌으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야. 신인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만든 것에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하는 때단 말이야. 지금은 그 강정사는 천지 성공 시대다 그랬거든. 천지가 성공하는 시대단 말이야. 그 이른바 이제 정력 시대로 들어간다.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완전 새로운 천지를 여는 그 사업에 동참을 하는 분이라고. 정회원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미래가 얼마나 허경영 총재께서 잘 됨으로써 이분도 따라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김장훈 박사님하고 이제 화요 대담이니까 어제 화요일인데 그 대담을 오늘 올려놨더라고. 그걸 딱 보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그 우유가 이제 분리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앞으로 이제 로얄티를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 총재님께 허경영 총재님의 신인님의 이제 그 사진이 부착된 것을 전부 다 그 이제 로얄티를 내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들어오는 거라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그 관광버스로 우리가 한 뭐 40명 정도 타고 이제 하늘공에 갈 때 마이크 잡고 이제 돌아가면서 뭐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내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한 3일 동안은 그냥 축제라고. 축제.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이크 잡으면은 노래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이제 뭐 노래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크 잡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했어 말이야. 프로테지로 말하면 0.0006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한 대기업에서 뭐 삼성이다, 현대다, 안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을 모집하는 거야. 모집하는데 몇 사람이 왔느냐 하면은 18,000명에서 2만 명이 왔다고. 그 모집을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뭐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제 한 사람 필요하다고 이제 공고를 냈어. 채용 공고를 냈는데 시험 치러 온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안 그래요? 뭐 수십 대 1이 아니잖아. 2만 분지 1로 합격한 사람이라고. 그건 뭐냐 하니까 부산 경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2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정의원이라고.
옳게 허경영 총재님을 딱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토요 일요일 되면은 꼭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꼭 그 시간 되면 들으려고 하시는 분, 이런 분이라고. 2만 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부산 대한민국 전체로 보고 나면은 5만 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 세계 인구로 놓고 보면은 8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로 놓고 보면은 한 사람이 딱 필요해서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800만 명이 왔단 말이야. 800만 명 왔는데 거기서 당첨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거 합격이 됐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40명이란 말이야. 40명이라고. 이제 관광버스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여러 병원에 갔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굿도 해보고 뭐 병원에 가서 뭐 어떤 걸 해봐도 백약이 무효인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허경영을 만나봐라. 이런 말을 듣고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봐라.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 병이 싹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 자기가 병이 그냥 하루 1년 2년 아픈 게 아니거든. 오랫동안 이 병원을 몸이 아팠다고. 그 증상을 치료를 여러 군데 가서 했는데도 안 돼. 아래 보니까 송순건 사무총장님 따님이 그렇게 그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이제 무슨 신병이 와가지고 10억을 이렇게 들여가지고서도 치료를 못 하다가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서 단 한 번에 이제 나섰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제 아래 방송을 들었는데, 나는 송순건 사무총장 딸이 그래 된 것은 어제 아래 처음 들었다고.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분이 있죠. 그럼 마이크 잡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나는 그 이야기 하는 가운데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경영 총재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그 초안지 보면은 그 한신이라고 그 사람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황아들 다리 사이로도 이제 기에 들어가고, 그 한나라의 그 아주 귀족 집안 출신인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냥 그 아주 끌배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 막 굶다시피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동네 처녀가 그 한신이한테 밥을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신이 그 항우가 이제 그 초패왕이 그 우부인하고 같이 이제 우부인이 그 전날 죽고 사면초가가 흐르는 그 밤에 한신이 장자방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피리로서 사면초가를 불렀다고. 초나라 그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피리로서 이제 부슬픈 피리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다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장자방이 음악에도 능통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피리 소리를 가지고 사람의 심금을 울려 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 항우가 뭐 자기 군사들이 거의 다 탈령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죽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한신이 그 공이 있으니까 그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고생하던 그 땅을 찾아가가지고 그 처녀를 만나가지고
검은 보화를 줬다고. 너는 내가 고생하던 그 시절 때 밥을 한 그릇 줬다. 한 그릇만 준 게 아니고 몇 번 줬겠죠. 그래서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총재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생을 하실 때 우리가 이게 축복이나 명패나 참 대천사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대천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축복이나 명패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많은 은혜도 받는단 말이에요. 받으면서 또 이제 총재님을 또 도와주는 일이 이제 되잖아. 예. 한신이가 한테 비교할 바가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어느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영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저 삼성동에 한전 4억을 지금 가치는 14조, 앞으로 18년 뒤에는 300조 원. 근데 60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만 원 됐을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주고 산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정영원에 등록되신 분들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총선에 다 떨어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떨어져, 3구 대선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지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일심으로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정영원들 엄청난 영광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 애한테 그래 했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그 안개 그 정훈이 씨가 내보다 나이가 한 6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1967년 같으면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니까 6, 1, 2, 3, 1 딱 5살 맞네. 그러니까 1951년생이 이제 경인 신묘니까 72이잖아요. 정훈이 안개 부른 그 정훈이라고 하는 가수는 72세고 나는 67세고 딱 5살 차이 맞네. 그분이 그 1967년도에 막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안개.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인가? 그게 이제 탕웨이 그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안개가 이제 그 노래가 남아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히트를 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좋아서 우리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송창식 씨하고 같이 부르니까 참 듣기가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난 60년 뒤에 이제 다시 부르니까 정훈이 씨가 그 목소리도 또 새로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귀를 참 즐겁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 기타리스트가 함춘호 씨인데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는 것 같더라고. 어제 신데렐라 씨하고도 그 기타 반주에 맞춰가지고 노래 하는데 참 듣기가 좋아요. 참 아쉬운 것이 그 KBS에서 저작권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신데렐라 씨가 부른 그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그 노래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들으니까 아쉬워요. 그 저작권을 해가지고 못 듣게 하는 것이 몇 곡 있어요. 거기 제가 보면은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네.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 노래 부른 그 가수가 예신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 가수 이름 생각하면 오겠죠. 근데 그 엄청 노래 잘 불렀다고. 잘 부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임수정인데 그 모습이 그 당시 그 노래를 부를 때 엄청 원래 미인인데 절세 미인인데 총재님 말씀대로 말하면은 진짜 절세 미인인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그 절세 미인으로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아주 내가 뭐 몇백 번은 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안 노더라고. 안 노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아쉽대요. 그 저작권으로 해가지고 못 노니까. 참. 요즘 같은 날 그 예신의 노래 부르면 참 좋은데.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심리학자 그 김태영 씨라고 있어요. 김태영 교수님인가 그런데 그분은 원래 나이가 58인가 정도 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서울의 소리 톡투뷰에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뭐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래 볼 때에 그분이 그 뭐 궁금하면은 그거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 방에는 몇 군데 올려놨는데 뭐 있어요.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의 소리 톡투뷰 틀면은 거기 이제 김태영 박사하고 오늘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볼 때에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볼 때에 윤석열 정부는 조력하다가는 한 2년 정도는 안 가겠나. 1년에서 2년을 이렇게 보더라고. 그 취임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그 사이에 믿을 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신이 있어야 되잖아. 신이에요, 신. 근데 참 믿을 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신용사회 신뢰. 그런데 그때 거짓말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일반 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막 그냥 생업이 바빠가지고 잠시 텔레비 보고 막 그래 판단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식으로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들 뭐 조금 이렇게 좀 정치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관심 깊게 이렇게 좀 판단하면은 좀 사리 분별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윤석열 그 현 대통령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그때 거짓말 하는 거야. 그거는 김태영 그 교수님이 그래 하는 이야기다. 내가 봐도 그래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모르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은, 조금 아는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엄청 많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대학 졸업자가 많은 나라잖아.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가 30%에서 멈춰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지지하지 않는 70%가 70% 중에서 어중간이 없다고. 70%는 완전 반대단 말이야. 이게 무섭다 그러더라고. 30%는 지지를 하는데 나머지 70%는 중간층이 없고 완전 지지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앞당겨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말이죠,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이 생각도 얼핏 들던데, 보니까 내가 마치 말이지 막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어떤 그 시대가 빨리 오기를 막 기다려야 기다리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죠. 그러나 막 뭐 졸갑정을 내면서 빨리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가 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축구 경기를 지금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반드시 허경영 팀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허경영 팀이 있고 상대방 팀이 있는데 이 결과는 끝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긴단 말이야. 이긴다고. 허경영 그 구단이 이기게 돼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축구가 시작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또 손흥민이 같은 놈이 말이지, 한 놈은 막 치고 들어가는 거야. 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하프라인을 넘어가지고 이제 상대방 선수를 제키고 막 골대 앞으로까지 간다고. 가면은 완전 노마크 산채야. 잘 하면은 딱 발만 한번 잘하면은 골인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한 골 넣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나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뭐 항상 남들하고 충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마찰 없이 지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변희재님의 이제 그 미디어 워치, 오늘도 1시간 한 20분 정도 했어요. 6시부터 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매불쇼에도 나오고, 또 서울교통방송, 뭐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서울교통방송 그 짤짤이 쇼에도 나오고, 그 유명한 프로입니다. 짤짤이 쇼하고 매불쇼는 이 계통에서, 유튜브 계통에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100만 구독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유튜브. 엄청 유명한 프로에 그분이 다 출연을 하고, YTN 라디오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YTN 라디오에서는 뭐 아무나 이렇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아닙니다. 매불쇼, 짤짤이쇼 이런 데는 엄청 유명한 프로예요. 이게. 변희재 씨의 그 강의를 내가 볼 때는 한 1분도 안 들은 것 같아. 1분도.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사람의 강의를, 변희재 씨 강의를, 윤장중 씨 강의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들어요. 그리고 변희재 씨 강의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듣는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한 1분도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시간이니까 이때까지 뭐 한 몇 달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느냐고.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마치 말이지 막 지금 뭐 빨리 되기를 막 바라고 막 그런 건 아니다 말이야. 보니까 축구를 하다 보면 한 골 넣겠다, 저래 가다는 한 골 넣을 수가 있겠다, 지금 이 공이 막 저렇게 골대 앞에까지 가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니까 뭐 노골 될 수도 있고 골인 될 수도 있고 이 판이지 뭐.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요. 태블릿 그 조작한 것이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난다고. 거기 이제 최서원 측에서 9월달 안에, 이제 지금 9월이 오늘이 14일이고 이제 오늘 이제 시간 지났으면 15일인데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다고. 이 보름 사이에 최서원 지금 깜빵에 있는데 거기서 한번 정식으로 터뜨리고, 또 10월달에 공수처에서도 이거 들먹거리고, 또 변희재 씨가 또 터뜨린다고. 터뜨리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너가 12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책이 나와요.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말이에요,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죄를 지은 게 없어. 그런데 죄인을 만들어. 그 뭐냐,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조작을 해버려, 조작을. 옛날에 그 석가모니가 말이지,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 사촌 그 제바다타가 말이야, 그 처녀를 이제 죽여가지고 석가모니 침대 밑에다가 딱 놔둔 거야. 놔두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말하기를 말이지, 석가모니가 어떤 여자와 이제 뭐 관계를 맺고 사람을 죽였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보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 침대 밑에 이제 자기들이 갖다 놓은 거야, 그 시신을. 그래 놓고 석가모니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여자가 있다, 봐라, 물증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니까 그 석가모니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그 떨어져 나갔다 그러잖아요. 전에 총재님께서 그 말을 한번 하셨거든. 그 총재님께서도 그 정예원으로 등록했다가도 취소된 사람들이 많죠. 본인이 그런 걸 보고, 옛날에 그 가수하고 뭐 그런 그 뭐야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가가지고 뭐라 한 게 있어요. 그때 좀 많이 좀 흔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 시험이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총선에 이제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되니까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많이 걸러냈다고. 서울시장 이번에 또 대선에, 3구 대선에 또 그걸 보고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가수 문제를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다 걸러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일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석가모니가 이제 그랬듯이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그 당시에 검사가 구형을 45년인가 그 매겼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태블릿이 조작을 했거라고. 조작. 증거 인멸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가 죄가 크다고 말이야. 커요. 원래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장관, 국회의원들, 대가리급들 막 날리는 데가 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말이에요. 그게 이때까지는 유명무실했지만은 이제 그 이름값을 한번 할 날이 이제 다가오는 거라고, 지금. 이것이 금년 가을에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또 내가 그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거 심상찮다 말이에요.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내가 자꾸 변희재 씨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뭐 물론 다 사람마다 다 이제 틀리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다 그 한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의사도 뭐 치과 의사도 있고, 또는 뭐 눈을 보는 안과 의사도 있고, 의사도 나름대로 각기 다 전문 성형 수술을 하시는 그런 의사님도 있고, 각 분야에 다 전문가죠.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가 움직이져 나가는데,
그러나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한평생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한번 불려가 가지고 조사받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경찰서, 검찰청을 거의 한 번도 구경 안 하고, 한 번 안 가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우리 집에는, 우리 집만에 내가 뭐, 우리 집만 보는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만 보면 돼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7남 7녀를 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자손들이 호적이나 많겠느냐고. 작은 아버지가 6명, 6분이고, 고모가 7명이고, 그 밑에 축소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경찰서 이렇게 뭐, 폭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간 사람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변혜지 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탄핵 당할 때부터 태극기 집회를 했어요. 박근혜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태블릿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죄를 만들게 한 것이니까 이거는 나쁜 놈이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또 구속을 시켜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죄진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기소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놀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해서 빵도 훔친 적도 없는데 절도죄로 잡아넣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박근혜 무죄다,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엄청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후보 되니까 그때부터 또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뀐 거지. 근데 변희재 씨는 줄기차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왜 허경영 총재님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러면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구 대선은 끝났지만은 반전을 통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그랬다고. 이제부터 3월 10일부터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보라고. 내가 보니까 내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3구 대선이라고 하는 3구 대선은 전부 다 비호감 대선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라 그러면 뭐 엄청 싫어하는 사람 싫어했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이 빨개이 새끼라 그러니까. 이 빨개이 새끼. 빨개이 새끼야 그냥. 그리고 뭐 정가 사범이고 뭐 자기 형수하고 싸우는 거 뭐 다 들었잖아요. 욕설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재명이는 뭐 무조건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또 뭐 열린공감TV나 기타 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밑에 뭐 정대택 씨의 그 사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한 거 하고 그 밑에 이제 학력 위조한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워낙 이게 이제 좌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국민의힘당 후보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밀어준 거라고. 그래서 그래 된 건데, 지금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 국민들의 70% 실제는 더 된다고. 더 돼요. 해외에서 그게 이제 여론기관이 있어요. 그거는 20%가 안 돼요. 내가 그 기관 이름을 알았는데 이야기를 못 하겠고. 20% 안 돼요. 10몇 %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게 비호감이라고 지금
민심이 지금 이 상태라고 지금. 그럼 국민들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한 이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냔 말이야. 나는 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국회의장이 김진표, 국회 사무총장이 이광재인가 그래요. 강원도지사 나와가지고 떨어진 사람. 안희정이하고 이광재하고 노무현의 왼팔 오른팔 했는데 그 이광재가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도 내각제 선호하고 김진표는 내각제 선호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간에 이 뭐 정치인들 이름을 내가 알고 싶지가 안 하고 관심이 없었다고요. 전혀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뭐냐 정치인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청래 뭐 서영교 고민정이 최고위원이 그렇죠. 왜 이러느냐 하면은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 나는 청소년기 시절 그러니까 20세 되기 전에 사람은 김영석 교수님 아직 지금 살아 계시지만은 그분 뭐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책도 많이 써내고. 근데 그것을 막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단어로 줄여라. 한 단어로 줄여봐라.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강연을 그 103세가 되시는 분이 1년에 강의를 100회 이상 해요. 그것도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압축을 하면은 딱 한 가지로 나와요. 자기가 잘 되려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은 그거라고. 그것이 내 청소년기 시절 때 내 세포 하나하나에 그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잘 되고 싶잖아요. 자기가 뭐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노? 남한테 지탄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 자기가 잘 되고 싶지. 그런데 정말 자기가 잘 되려면은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이 전에 하늘궁에서 만났더만은 그분이 그러더라고. 축복을 해주니까 말이에요. 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도 해주고 나니까 저 사람도 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도 해주고 싶고. 그래, 그분이 축복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 그런 분이 정말 잘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니 여러 수십 명을 해줬는데 앞으로 더 할 사람이 또 더 그만큼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좋은 일을 하느냐고. 근데 정말 남을 위해서 남을 잘 되게 해줘야 자기가 잘 된다. 왜냐하니까 천지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고. 나와 남이 절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우주 시공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시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보면은 천지는 나와 한 몸이거든. 그러니까 천지가 나와 한 동건이잖아. 그건 어떻게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 그 스승님을 만나고, 또 이제 스승님이 한 분 가지고 안 되거든. 내가 스승님이 한 5분 되는데, 또 이제 고인분 목사님, 또 이분도 스승님이니까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윤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목사가 일요일날
주일이라 그러지. 주일날 설교할 때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은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자기 자손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자가 이제 그 임산부가 아기를 놓을 때 출생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응애하면서 노는 걸 보니까 수염이 달린 할배가 노는 걸 그려놨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자기 조상이 자기 산모를 통해서 논다는 것을 그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박유선 선생님을 좋아하거든. 그 언젠가 한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어제 보니까 그 군대가 이제 끝나면은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백남준 씨 같은 사람이 역사는 가짜다 뭐 그런 말도 했고, 백남준 씨가 바른 말을 하면은 죽어요. 딥스테이트 세력한테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만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목사가 말이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윤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단이 있어요. 교단. 노예라 그래요. 뭐 기독교 안에서도 통합파, 뭐 합동파, 고신파, 침례파, 감리파 뭐 이렇게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 소속된 노단에서 잘라버린다고. 니는 인마 목사 아니야? 잘라버린다고. 지금 그래요. 거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예. 목사가 뭐 윤회를 떨먹거려. 니 인마 치아버리고 불교를 하든지 딴 데 가서 해야지.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는 안 맞다. 잘려버려요. 쉽게 목사 자격증을 박탈당해버린다고. 그 당시에 나는 100% 기독교인이니까 막 그 이야기하면 길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천당을 가야 되잖아. 나는 지옥이라는 말을 엄청 내가 싫어해서 잘은 말은 안 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게 사후에 천당을 가게 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정주영이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다 뭐 100살 못 넘기고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영원히 기독교인 측 입장으로 봐서는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영원한 천당, 나머지는 영원한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면은 한국 기독교는 교단에서 붙어나지를 못해요. 교단에 설 수가 없어요. 목사 자격증이 박탈돼 버린다고. 그 신학교 있을 때 내가 그걸 엄청 고뇌가 심했어요. 그와 같은 차에 이제 이기영 박사님께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무언가, 글을 쓴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보디사트바, 사트바는 중생이고 보디는 깨닫다는 말이거든. 깨달은 중생. 사람은 보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깨달음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위로는 상구보리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하화 중생. 나는 예수가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불교 신도라기보다는 그 기독교의 아픔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치유를 했다고. 그 치유하는 시간이 한 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기독교에 불타올랐느냐고. 내가 오죽하면은 또 말 한마디 하는데,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다 합친 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 몇 분? 59분이네.
59분까지 계속 이제 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59분까지 들은 사람은 이제 알고 그냥 뭐 1, 2분 보다가 끄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불교로서 이제 그 치유를 한 거예요. 그때 할 때, 이 불교를 가지고서 세계 통일이 안 되고, 종교 통일이 안 되고, 기독교도 가지고서도 세계 종교 통일이 안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종교 통일이단 말이에요. 그때 딱 뜻을 지어서 내 목표는 세계 종교 통일이다. 뭐 내가 세계 종교를 통일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이제 가야 될 자리라고. 종교 통일을 하는 그 단체에 내가 간다든지, 하여튼 거기에서 내 목적이 내가 그쪽에 가야 된단 말이야.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동호회 가야 되잖아.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동호회 가듯이 말이야. 나는 하여튼 내 길이 그렇다고. 그 뒤에 보니까 강정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랬으니 강정산이 이제 자기가 석가 예수 공자를 내려보냈다 그러 하니까, 와, 뭐 이분이 이제 진짜 참 하나님이다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 인간이 돼서 1871년 9월 19일 날 정없이 신을면 덕천인가 뭐 그렇지. 거기에 이제 탄광을 했으니까 하고, 돌아가실 때는 1909년 그 김명렬 성도의 집에서, 김명렬 성도의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어천하셨다고. 그 39세 사심, 이제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지. 그 연구하다가 이제 거기 뭐 나온 이유는 내가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말이야, 너무 깊게 이야기하면은 지도서도 모르게 날아가듯이 또 이런 게 통해서도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특히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골 잡아서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총재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같이 하시니까, 내가 이제 갔냐 할 바는 아니니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총재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참 신인이시고, 인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창조가 돼가지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진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지가 성공하는 이 시대라고. 이때에 그 말씀에 응해가지고 오신 분이 지금 새 역사를 연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단추가 뭐냐? 이 정권을 잡아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내가 밀어붙여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그 교주들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야 뭐 특별 천사를 준다는 그런 또 가짜 놈이 있더라고. 금마 내가 욕을 좀 해서 미안하지만, 금마 그 새끼는 말이야, 자기 그 통장에도 한번 나가봤나? 어? 구의원, 시의원 선거에 한번 나가봤나? 실제 이 현실 세상에 이 여야 거대 정당이 지금 이렇게 판을 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와서 지금 이렇게 해도 0.8% 뭐 1. 몇 %, 이런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런 세상에 그 많은 돈, 빌딩 뭐 10채 20채를 없애야 될 그런 돈이라고. 500억 600억이 드는 것을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출마를 해야 된다고. 출마 안 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내가 밀어붙여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가짜배기라고. 뺨을 때려도 괜찮다고. 그런 거는 뺨을 때려도, 오지게 한번 때려도 괜찮다고. 왜? 그거 가짜니까. 실제는 이 현실 정치 참여에 대통령이 출마를 해야 돼. 그게 진짜단 말이야. 이 허경영 총재님이 진짜다. 그런데 틀림없는 분이니까 반드시 당선이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는 거야, 앞으로. 이때까지는 이불 안에 만세를 부렸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 뺑아리가 알 속에 있었고, 금년 3월 9일까지는, 2022년 3월 9일까지는 뺑아리가 계란 속에 갇혀 있었고,
금년 2022년 3월 10일부터는 뺑아리가 세상에서 나왔어. 나왔는데 아직 어미닭이 안 될 따름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큰 거야, 지금. 달기 됐다. 달기 됐는데, 이제 그렇듯이 바깥을 본다고. 바깥을 봐가지고, 이 유권자님들이, 아, 허경영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왜냐? 유튜버가 있어서 그렇다고. 옛날에 그 총재님께서 2009년도에 이제 그 수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수감회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유튜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MBC, SBS에서 허경영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콜미라든지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히트가 엄청 쳤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팍 오르고 이럴 때에 또 한 번 죽이기 위해서 MBC, SBS에서 그 허경영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인기가 확 줄어들었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그 하늘경을 만드는 그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승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과거에 수많은 공덕을 세운 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가상세계고, 참 인간의 길을 걸으려고 무한정 노력했던 분들이 이번에 환생을 다시 여러 수만 번 윤회를 거듭하다가 이번 생에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 우성재야 유튜브 강의를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총재님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그 당시는 그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SBS나 MBC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일반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아,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이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서울의 소리라든지 기타 여러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참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것을 김용민 씨가 고발을 했거든. 고발을 하면 이제 법정에 가면 재밌다고.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해야 된다고. 오면은 이제 경대 택시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 자기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튜브가 그만큼 발달이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많은, 내가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이 많아요. 많으면서, 야, 이분이 진짜 지식이 대단하다. 야, 어떤 사람 그래요. 요 옆에 물공식당 옆에 할아버지 그래요. 이야, 그분 글 쓰는 거 보니까 놀래겠다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안 그래도 한석봉이 필초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런 분이 많잖아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호남용의 발효라고. 발효가 거진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변희재 씨가 지금 한이 맺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사람도 1년 징역 생활을 했고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줄기차게 윤석열, 한동훈이가 엄청 나쁜 놈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그 태버릇이 가짜다, 책도 써내고 이번에 진짜 좀 보고판으로 절반 해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나는 내가 12월 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써낸다 이 말이에요. 뇌물에 항의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그리고 변희재 씨는 금년을 못 넘긴다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말이지 빨리 되기를 막 진짜 뭐 원하고 자기는 뭐 아주 뭐 도사처럼 말이지 느긋하게 관망할 때입니다. 그 사람만 보고 하는 말이 말이야. 변희재 씨 그 강의를 정말 그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성껏 몇 번이라도 들어봤단 말이야. 내 같은 경우는 여러 수천 시간을 들었잖아.
변혜재 씨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윤장중 씨도 듣고 김용민 씨도 듣고 말이야.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나도. 들으면서 잠들어 버리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듣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래 흘러간다.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그때를 한 번은 이야기하셨다고. 대선 전에 이 정부 4개월 가기 힘들다 그랬거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땡을 면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 그런데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이야기는 하셨잖아. 어떤 사람 보니까 뭐 4개월 지났는데 왜 안 되나 해서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내 명패 어떻고 뭐 그것이 어떻고 그것이 이제 뭐 축복을 왜 뭐 100만 원 주고 받느냐 그런 누구 말대로 참 진짜 내가 안동 사람이 돼서 좋은 말을 하기가 그 똥 밟은 소리를 하더라고. 참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깨지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모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토요 강의, 인류 강의 이때는 어떤 시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거는 정치평론가들이 대한민국 정세가 지금 이래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 그거 보고 이래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는다고. 감을 잡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멀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참 갑자기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1시간 넘어갔으니까 또 그만하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안개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